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반등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이번에는 좀 상승 이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기존에는 좀 끼워 맞히는 식으로 상승 이유, 하락 이유가 대다수 많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라고 했는데 해당 상승은 제가 찾은 뉴스랑 몇 분 차이 안 납니다. 거의 5분, 6분 차이. 심지어 이게 제일 빠른 뉴스도 아님. 제일 빠른 뉴스도 아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이랑 다 치면 거의 상승 시간이랑 호재 나온 시간이랑 거의 동일하다. 몇 분 차이 없으면 이 정도는 좀 이것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내용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알려드렸고 지금 라이브로도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 이유는 그레이스케일이 SEC에게 승리하였다. 법적 분쟁에서 소송에서 승리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판결문까지 싹 다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다 보셨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비트코인을 64만 개나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200만 개 들고 있거든요. 거래소가 200만 개.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 60만 개예요. 그레이스케일이 60만 개를 거래소에 넣어서 매도 치잖아요. 비트코인 반토막 가능. 코인덕님 100만 개가 아니라 60만 개인데 왜 반토막이죠? 60만 개가 들어오게 되면 다 팔 거야. 너도 나도 다 팔 거야. 장난 아닙니다 이거. 60만 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 매도 치잖아? 게임 끝나. 비트코인 시즌 종료 가능. 근데 안 그러겠지. 지그들이 팔면 지그들 손해보는 거 아니까 안 팔긴 하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느냐? 투자 신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옛날부터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았어요. 엄청난 하이 리스크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야 그걸 너희들 그 돈을 왜 비트코인에 넣냐? 이거 너무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고객사부터 시작돼가지고 컴플레인이 많았대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투자 신탁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자 신탁이라는 게 뭐길래 기관 투자자들이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예요. 기관 투자자인데 비트코인을 바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 주식, 증권 살 수 있죠. 이건 매수 가능한데 이 증권이 비트코인인 거야. 비트코인이 어떻게 증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탁이라는 구조상 가능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를 매수함 이 비트코인을 뭐로 만들어요? 증권으로 만듭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담보로 한 비트코인 몇 개를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증권을 기관 투자자가 매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옛날에 많이 팔렸다. 이렇게 팔린 비트코인의 개수가 64만 비트코인입니다. 이해되셨죠?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그레이스케일에게 돈을 넣었는지 그레이스케일 투자 증권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대한 구조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탁이다 보니까 매수 매도가 빠르지 않아요. 수수료도 꽤나 높습니다. 수수료가 연당 1%였나? 좀 셌어요. 수수료도 셉니다. 그런데 락업 6개월도 걸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때리면 6개월 동안 매도가 안 돼요. 좀 안타깝죠. 그래도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트코인 기관 투자자 형님들은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때립니다. 이거 봐요. 엄청나게 많이 샀죠. 64만 개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언제부터 사느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이때 진짜 많이 사십니다. 엄청나게 지금 수익 구간일 거야. 그때 엄청나게 사셔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 선물 ETF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거죠? 제가 오늘로 준비했는 기관 투자자 내역은 대다수 선물 ETF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부 다 거절났어요. 하지만 선물은 미국 SEC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선물 ETF는 뭐가 다르냐?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비트코인을 보유한 건 아니에요. 선물 포지션 보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선물 ETF는 현물과는 좀 다르지만 매수 매도는 편해요. 매수 매도 샀다 팔았다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증권사들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를 해서 6개월 동안 락 걸려있는 그레이스케일에 투자 들어가야 될 돈을 싹 다 빨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수 때렸는데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코인을 매수했는데 6개월 동안 락 걸려봐. 살 거야? 이 불편함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도 선물 ETF가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저걸 안 사.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64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만 이 개수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었어요. 신규 투자자가 진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었어요. 사람들이 팔고만 나갔지. 왜? 당장 매수 매도 때릴 수 있는 이 편한 거 놔두고 이거 사는 거 좀 문제 있지 않나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투자 신탁이다 보니까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랑 차이가 났습니다.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증권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프리미엄이 존재해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지금 하락장이다 보니까 P가 마이너스 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또 진입을 안 했죠. 그 대신에 코인시어스, 퍼포즈, 3IQ 이런 데에 지금 비트코인이 몇만 개씩 들어가 있죠. 그레이스케일로 들어가야 될 물량들이 선물 ETF로 싹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레이스케일은 골 때릴 수밖에 없죠. 야, 저 고객들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옆집에 다 뺏기네. 내가 원조 할머니 국밥이요. 우리는 할머니가 직접 들어가 있어. 우리가 할머니 국밥인데 옆에 있는 놀부가 잘 돼? 와, 골 때리네. 내가 저 집 다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ETF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우리도 ETF가 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미국 SEC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지금은 투자 신탁이지만 ETF로 바꿔주세요 라고 전환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을 진짜 보유하고 있어요. 현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현물 ETF로 전환밖에 안 돼요. 선물이 아니잖아.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물 ETF 전환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SEC는 현물 ETF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 꺼져 하면서 다 거절합니다. 지금 옛날부터 내가 2018년도부터 이런 소리 들었거든. 2018년도부터 뭐 윙클보스 형제에서 ETF 신청했는데 거절한다 하면서 거의 몇 년 됐어. 5년 넘게 거절이야. 5년 넘게 거절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와가지고 야 내가 원조야 원조 엄청나게 큰 데인데 우리도 좀 해주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5년 동안 다 거절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을 받다 보니 그레이스케일이 칼을 뽑습니다.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다른 데들은 조금 확고해 확고. 조금 가기가 잘 안 돼. 하지만 여기는 업계 1등이야. 업계 1등의 코털을 건드려 바로 소송 들어갔습니다. 소송 들어가서 법정 싸움을 했는데 그 법정 싸움의 결과가 이번에 나왔고 그게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는 게 오늘 어제죠. 어제 밤 11시 20분에 상승했었던 상승 이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SEC는 두 번째 패소예요. 첫 번째 패소 리플 패소. 리플 소송 패소했죠. 이때도 소송 패소했다 라고 뜨자마자 비트 올라가. 그때도 5% 올라갔나? 그때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패소는 그레이스케일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총 두 번의 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물 마시고 있죠. 계속 물 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SEC가 패배한 걸로 뭐 비트코인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는 뭐가 변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우리한테 궁금한 건 그래서 소송 그레이스케일이 이겼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뭐가 바뀌는데? 그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송 판결문 내용이랑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 보니 이번에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레이스케일이 거절당해가지고 삔또상에서 야 이거 왜 거절했니? 라고 소송을 했더니 법원에서 뭐 거절한 거? 좀 이유가 좀 타당치 않아? 거절을 취소해줄게. 승인을 해준 게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서 승인을 해준 게 아니라 소송 그러니까 SEC한테 신청한 현물 ETF 거절을 취소해준 겁니다. 거절이 취소됐어. 그러면 다시 신청해야겠지? 그래서 다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요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예요. 왜 그러냐? 얘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와 미국 1등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99% 확률인가? 블랙록이 ETF를 신청을 했는데 300몇 건 중에서 단 한 건 빼고 전부 다 한 건인가 두 건 빼고 전부 다 승인 났대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 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많습니다. 그 기대 심리가 많은데 여기에 플러스에서 그레이스케일도 그러면 승인되는 게 아닐까. 블랙록이 승인되면 당연히 그레이스케일도 승인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하게 된다라면 겹경사로 더 큰 호재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또 중요한 거, 이 내용까지는 제가 편집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드린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비트코인 ETF 언제까지 승인될까? 요거 예측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승인될까요? 언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될까? 이거 미리 알면 이거 내가 미리 사가지고 떡상하는 거 아니냐? 미리 내가 비트코인 선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조금
예측해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년 가을이라고 하는데 내년 가을은 틀렸어.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 신청한 기간 투자자 목록입니다. 돈나무 누나의 아크인베스트의 21 shares 비트코인 ETF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신청한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있고요. bitwise에서 신청한 bitwise 비트코인 ETP 트러스트, 뭐 반야크부터 시작돼가지고 위즈덤 트리 쭉쭉쭉 신청을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다 없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봐면 돼. First deadline. 첫 번째 데드라인이에요. 이때까지 무조건 한 번 답변을 해줘야 돼. 첫 번째 데드라인입니다. SEC가 요때까지는 무조건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일찍 좀 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얘만 좀 날짜가 달라요. 얘는 볼 필요 없어. 제일 윗줄은 좀 무시하면 됩니다. 제일 윗줄이랑 중간 거 다 빼고 블랙록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줄만 보면 돼요. 블랙록이 여기 23년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31일, 1일, 2일, 3일 뒤에 첫 대답해야 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SEC가 대답해줘야 돼. ETF 승인할 건지 아니면 답변 연기할 건지 내일 모레 또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SEC가 만약에 답변을 회피하고 뒤로 민다라면 그 다음은 언제냐? 23년도 10월 17일입니다. 이게 두 번째 데드라인. 그리고 2024년 1월 15일이 세 번째 데드라인. 그리고 대망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 3월까지는 무조건 답이 나온다.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웬만하면 결정될 거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해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블랙록 답변, 가장 마지막 답변해야 되는 라인이 언제냐? 24년도 3월 15일입니다. 이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연기 따윈 없어. 승인 아니면 거절이야. 승인 아니면 거절입니다. 이때 우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명이 결정된다. 요때까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간 투자자의 ETF 언제쯤까지 결정날지는 알려드렸습니다. 내년 3월 안에는 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혹시나 비트코인 기대하신 분들은 매수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월달 뒤에 비트코인 호재가 하나 더 있죠. 어떤 거냐? 4월달에는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그것,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3월달에는 ETF 답변일이에요. 마지막 답변일. 3월달에 만약 ETF 현물 ETF가 돼. 그 다음에 4월달에 반감기가 돼. 이게 격변사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바닥 찌끄러기에서 지금 얼마야? 27,300불 밑에서 하면서 이제 여기 추워요. 여기 지하 6층 너무 추워요. 오달달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 봄만 되더라도 조금 좀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희망이. 우리 군생활 가면 알죠? 자, 주먹을 줘. 눈앞에 대.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지금 이 상태야. 내년 봄 되면 한 손가락 한 2개 펼치지 않을까? 일병처럼. 일병이죠 이거. 그럼 미래가 보이죠? 이런 것처럼 내년 4월달 이제 비트코인 ETF 제대로 된 좋은 답변 나오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되게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가져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기간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들고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제가 온체인 분석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양입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기간 투자자들도 매수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혹은 비트코인 고래가 매수해서 그런지 모든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이 파란 선인데요.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만 개 이상 200만 BTC 이상 보유 중이었는데 이제 곧 200만 개가 깨지기 전입니다. 이제 곧 거래소에 200만 개보다 적은 100만 개 단위의 비트코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기간 투자자들은 아마 거래소나 다른데 P2P라든지 C2C 해가지고 열심히 사겠지. 하지만 거래소에도 사시겠죠. 그러다 보니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점 희귀해질 거다. 비트코인의 공급이 줄어들면 반감기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개수도 적다라면 혹여나 반감기 이후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더욱더 이제 불꽃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이런 호재가 겹쳐가지고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힘에 대한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개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단타로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투로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Bitcoin Supply Last Active
1 plus years ago.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지갑 혹은 1년 이상 보유한 비트코인 비율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비트코인 보유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늡니다. 항상 하락장 때마다 엄청 늘었어요. 지금도 하락장도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68.7% 이상이 1년 이상 가만히 있습니다. 왜? 1년 이상 비트코인 68%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하락장 때 이렇게 사람들 이 시장 망했으면 매도하고 떠나야지. 에코프로처럼 매도하고 떠났어야지. 초전도체처럼 매도하고 떠났어야지.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이 홀딩되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항상 불장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매도가 좀 많습니다. 매도가 어느 정도 꽤나 있어요. 이걸 기대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고래들도 매집하는 이유가 다음 불장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좀 모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기관 투자자 현물 ETF 돼가지고 매수 들어오고 반감기 와서 공급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쯤에 된다라면 우리의 비트코인 지금 매매하고 있는 여러분들 빚을 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채굴자분들도 해시레이트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채굴 능력인데요. 비트코인 채굴장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물량도 별로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 지속적으로 지금 채굴자분들도 포기 안 했고요. 고래들도 포기 안 했어요.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건 이 사람들 뿐입니다. 업비트에 퀴즈톡 산 사람. 업비트 퀴즈톡 사신 분들 그거 포기되셨고요. 그리고 누구야? 리퍼리움 사신 분들 포기되셨고요. 이것만 안 걸리면 돼. 이런 거 피해라니까. 제가 항상 리퍼리움 볼 때도 세력코인이나 피해라, 퀴즈톡 피해라 항상 말씀드리죠. 괜히 지금 부자 되려고 저런 거 건드렸다가 나가면 안 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불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 대 맞고 이 시장 떠나시겠습니까? 이 시장 더럽게 어렵네 하면서 떠나시겠습니까? 돈 벌어야겠지. 돈 벌려면 지금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장이 다 좋아질 거 예상하고 고래들이 모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장이 좋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장이 좋을 때, 불장 때 부자가 나옵니다. 하락장 때는 부자가 잘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불장까지 잘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으로 비트코인 그레이스케일 승소 내용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아가고 있고 3월 달에 ETF 승인된 이후에 반감기 이야기까지 다 드렸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온체인 분석은 엄청나게 앞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미래, 내년 봄만 되더라도 이런 좋은 내용들이 다 남아져 있으니 지금 장이 좀 별로긴 해. 장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모험을 떠나셔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돈을 잃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유롭게 잘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봄에 저는 호재가 다 나오면요, 봄부터 떡상할까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감기 있고 난 뒤에 3개월 이상 있어야 돼요. 3개월. 반감기 직후 바로 떡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를 항상 말씀해 드렸었죠. 반감기가 4월 달에 있는데요. 4월 달 반감기 이후 한 3달 지나고부터 그때부터 좀 기대해도 됩니다. 그럼 7월이겠죠. 그러면 내년 지금쯤 7월, 8월쯤부터는 나 설레발 쳐도 괜찮겠지? 내년 7월, 8월부터는 이제 좀 장이 싹 좋아져서 찐 불장은 25년도 초에 오지 않을까. 24년도 중후반부터 장이 엄청 좋아지고요. 좋아지고 25년도에는 불장 초, 25년도 초에는 불장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레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한번 쳐보자. 오늘 좀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고 호재의 내용도 이야기했으니 어느 정도는 좀 설레발 한번 쳐보겠습니다. 25년도쯤에는 웬만하면 와주지 않을까. 늦어도 25년도에는 와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회로이자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불장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버티고 있어요? 물려서 버티고 계십니까? 물렸더라도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거잖아요. 복구는 불장이 됩니다. 우리 모두 불장 기다리는데 그 불장, 이렇게 좋은 온체인 내용들, 좋은 호재 내용들 많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희망적인 내용이 마지막에 조금 MSG처럼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모두 힘내시라는 내용으로 조금 희망으로 굴렸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